잠깐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좋은 공항이 면세점 크기가 아니라 승객이 덜 지치는 시간의 문제라면 그 증거를 12시간 안에 보여드리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검증하기로 했고 시계를 00시에 맞췄어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미국 동부의 대형 허브 공항에서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20년 일했어요. 솔직히 이번 출장 큰 기대 없었습니다. 공항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믿었거든요. 게다가 환승 대기 12시간. 라운지에서 매일 정리하다가 눈 좀 붙이면 되겠지 했죠. 첫 변곡점은 뜻밖의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딱 느꼈어요. 바닥이 말끔히 건조돼 있고 거울엔 물기 얼룩이 없고 공기엔 과한 향 대신 깨끗한 맛 남았더라고요. 오늘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다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불편한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요. 공항 화장실에서 흔치 않은 경험이라 살짝 놀랐어요. 라운지를 향하다가 안내 데스크에 들렀습니다. 경유가 깁니다. 12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답은 짧고 정확했어요. 샤워실은 일부 시간대 조건부 무료, 수면 구역은 운영되지만 피크 시간엔 대기 가능, 문화체험은 프로그램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환승 투어도 사전 등록과 보안 요건이 맞으면 참여 가능하다고요. 항상 전부 대신 대부분 시간대별 조건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그 정확한 말투가 먼저 신뢰를 만들었어요. 샤워실을 확인했더니 필요한 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준비돼 있었어요. 긴 비행 뒤 10분만 써도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수면 구역은 조도는 낮고 소리는 있지만 소음은 없고 좌석 옆 전원과 작은 선반, 예절 안내는 말 대신 아이콘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잠을 빚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설계구나 하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어요. 공간의 동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표지판은 크지 않은데 위치가 정확해요. 교차 지점마다 시야가 열려 있어 흐름이 부딪히지 않고 바닥은 카트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얕은 패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도선 대비가 좋아 여기서 오른쪽 같은 결정을 반박자 빨리 내리게 해줘요. 저는 좋은 공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곳, 길을 못 찾았다고 혼내지 않고 애초에 못 헤매게 만들어주는 곳이요. 새벽으로 넘어가며 사람을 봤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 곁에 직원이 붙어 안내만 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더라고요. 길을 잃은 아이에게는 작은 장난감과 그림카드로 차분히 설명을 더해줬고요. 심야 청소팀은 지나가는 제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젖은 구역엔 빠르게 표식을 세우고 스치며 짧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친절이 기분에 기대는 제스처가 아니라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죠. 문화체험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전시가 아니라 시간 슬롯형 운영이더군요. 시작, 종료, 권장 인원, 예상 대기 같은 정보가 아이콘으로 깔끔했고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동선을 막지 않게 해달라는 안내가 부드럽게 붙어 있었어요. 놀래키는 볼거리보다 예측 가능한 경험을 설계하는 쪽에 무게를 둔 점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식 공항에서는 드물잖아요. 해가 들자 넓은 창 너머 활주로가 밝아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느낀 건 얼마나 덜 지치게,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였어요. 질문이 달라지니 답도 달라지더라고요. 규모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감동했어요.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한 화장실은 청소 중이라 잠깐 대기 안내가 있었고 수면 구역은 피크 시간에 대기표를 쓰더라고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어요. 오늘 모두 항상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조건을 정확히 알려주는 태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공항은 시간을 환불한다. 길을 헤매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여주고 남은 시간으로 마음의 여유를 돌려주죠.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선순환이 눈앞에서 도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3-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보안, 탑승 전 구역, 면세, 시급 라인까지 빠름이 아니라 대부분 빠름인지 그리고 그 빠름이 서두름이 아니라 준비해서 나오는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솔직히 저도 기대됐습니다. 보안구역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을 보겠다고요. 통로의 공기가 차분했습니다.
안내문은 짧은 문장과 픽토그램 위주였고 유모차, 휠체어 동선은 별도 표식으로 분리돼 있었죠. 내 차례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정보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줄은 작게 그러나 끊기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앞사람이 멈추면 왜 멈췄는지 바로 보였고 직원들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어요. 지시가 명령처럼 들리지 않고 그냥 다음 수준처럼 스며들었죠. 트레이는 회수대에서 자동으로 되돌아오고 부족한 수량은 바로 채워졌습니다. 장비가 화려해서라기보다 빈칸을 즉시 메우는 습관이 체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규정을 몰라 막힌 팀이 생기자 직원 한 분이 손짓으로 측면 보조 라인을 열어 흐름을 갈랐습니다.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뒤쪽 대기가 금방 풀렸죠. 저는 이 장면에서 대부분 빠름의 의미를 명확히 봤어요. 모두가 항상 빠른 건 어려워도 막히는 순간을 빨리 해소하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보안을 통과하니 면세구역 입구가 미로가 아니라 넓은 직선과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장들은 화려하지만 길의 우선권은 여전히 승객에게 있었어요. 판매가 흐름을 이기지 않도록 배치된 느낌이랄까요? 시금구역은 소리와 소음이 구분됐습니다. 접시 소리, 호출음, 대화가 겹쳐도 귀가 피곤하지 않았어요. 좌석 간 간격과 복도선이 살아있어서였죠. 주문 대기는 요란한 문구 없이 번호만 깔끔하게 표시됐고 자리 찾기는 작은 표지나 QR로 해결됐습니다. 알려주니 사람들이 참 잘 움직였어요. 우리는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게이트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유모차를 접지 못해 머뭇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보조 게이트를 열고 한 박자 빠르게 통과를 도왔어요. 여기로 지나시면 바로 탑승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말은 짧고 미소는 길었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노년 승객은 좌석을 찾지 못해 몇 번을 왕복하셨는데 안내요원이 팔꿈치를 살짝 내어 동행해드리더군요. 안내는 정보를 주는 일, 동행은 불안을 나눠 맡는 일. 오늘 그 차이를 또렷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인기 노선 시간에는 줄이 길게 늘어졌고 회복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태프가 나와 줄의 각도를 바꾸고 시야를 터주니 흐름이 다시 살아났죠. 완벽을 가장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 개입의 타이밍으로 매끈함을 회복하는 방식이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탑승 30분 전 방송은 두 언어로 짧게 핵심만 전했습니다. 우선 탑승 기준을 먼저 알리고 가방 크기는 직원이 책정 링으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보다 이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가 먼저 나오니 거절조차 덜 날카롭게 들렸어요. 기준은 단호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이 조합이 서비스를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바코드를 스캔하며 하루의 문장이 하나 더 정리됐습니다. 여기에서 빠름은 서두름이 아니라 준비다. 멈춤의 이유를 보이게 하고 불안은 정보로 먼저 덜어주고 예외는 동선으로 받아내는 것. 그 결과 대부분 빠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리듬이 휴식과 체험 그리고 작은 놀람들 속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솔직히요, 계속 기대됩니다. 탑승까지 한참 남아서 저는 쉬는 법부터 다시 보기로 했어요. 먼저 샤워실을 이용했습니다. 대기 인원은 2팀, 회전 속도는 빠른 편이었어요. 칸안은 수건과 기본 어메니티가 지나치지 않게 갖춰져 있었고 물 온도와 수압이 안정적이라 10분 만에 몸이 가볍게 풀리더라고요. 나오는 길에 헤어드라이어 존이 따로 분리돼 있어 물기와 소음이 복도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획이지만 피로를 확실히 줄여주는 디테일이었어요. 수면 구역은 조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고 자리마다 전원과 작은 선반이 있어 가방을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용 시간은 안내에 맞춰 운영되고 있었고요. 누워보니 주변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발걸음과 알림음이 구획 밖으로 잘 격리돼 있었거든요. 짧게 눈을 붙였는데 잔 것 같지 싶은 30분이 꽤 든든하더라고요. 배가 고파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메뉴는 화려하지만 주문 동선은 단순했어요. 번호 호출이 과장되지 않고 좌석 표식이 분명해서 쳐다보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테이블 사이 복도폭이 확보돼 캐리어 이동도 편했고요. 물과 수저, 단납 장소가 눈높이에 있어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시간을 아끼는 포인트더라고요. 충전은 곳곳에서 가능했어요. 좌석근마다 콘센트와 USB 포트가 섞여 있고 사용 중인 자리가 많으면 벽면 보조 스테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테이블도 보였는데 안내 문구가 케이블을 막지 않게 미니카드로만 배치된 점이 좋았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사람에게만 닿는 방식이랄까요. 산책하듯 돌아보니 기도실, 수유실, 유아 놀이 공간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고 위치 표식이 일관돼 찾기 쉬웠습니다. 수요실 앞엔 따뜻한 물과 소독기가 준비돼 있었고 사용 안내가 아이콘 중심이라 언어가 달라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휠체어 접근 경사도는 완만했고 자동문 반응 속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특별 서비스라기보다 기본으로 녹아있는 느낌이었죠. 문화체험 공간은 정해진 시간에 짧게 열리고 대기 인원이 생기면 앞쪽 홀에서 설명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참여는 못했지만 지나가며 한복을 입은 가족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어요. 직원분이 동선을 막지 않게 각도만 살짝 잡아주고 바로 비켜서는데 배려가 과하지 않고 정확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안내 표지판은 크지 않은데도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글자보다 화살표와 아이콘의 대비가 좋아서일 거예요. 질문이 생기기 전에 다음 행동이 떠오르는 구조, 저는 이런 안내를 좋아합니다. 뭔가 자꾸 알아서 잘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 마음이 남으니 사소한 대기조차 덜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본 건 거창한 쇼가 아니라 작은 불편을 미리 덜어내는 습관의 모음이었어요. 샤워실의 분리동선, 수면구역의 소음 차단, 식음 공간의 반납 위치, 충전 포트의 배치, 그리고 표지판의 위치까지요. 각 요소는 작지만 합쳐지면 몸이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아, 덜 지친다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 리듬이 탑승 직전까지 이어지는지 마지막 관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요, 지금까진 꽤 설득됐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게이트 주변에 마지막 30번을 보기로 했어요. 이 구간이 무너지면 그 전에 좋은 기억이 한 번에 희미해지거든요. 먼저 줄의 형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그재그 울타리가 아니라 시야가 열리는 완만한 S자였어요. 줄의 머리가 어딘지, 내 차례가 대략 언젠지 한눈에 가늠이 됐습니다. 그 감각이 불안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바닥엔 캐리어 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미세 패턴이 깔려 있었고 좌석구는 줄 옆이 아니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뒤편으로 밀어두었죠. 방송은 두 언어로 짧고 같은 톤으로 반복됐습니다. 우선 탑승 기준은 일반 탑승, 유모차 보조기기 안내 순서. 직원분들은 큰 소리로 통제하기보다 손짓과 시선으로 자리를 잡아줬고 규정 가방은 눈대중이 아니라 측정 링으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보다 여기 보조 게이트로 가시면 바로 처리됩니다가 먼저 나오니 거절조차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한 승객의 서류가 노락돼 흐름이 잠깐 멈췄는데 바로 옆 라인 분리가 들어갔습니다. 스태프 한 분이 휴대 단말기로 신속 확인, 나머지 줄은 그대로 흘려보내더군요. 전체가 멈추지 않게 문제는 옆으로 빼서 푼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인기 노선이라 사람이 몰릴 때는 줄의 각도를 살짝 틀어 시야를 확보해주니 체감 대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탑승 직전 화장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바닥 건조, 소모품, 냄새, 표식, 처음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피크타임이라 한 칸은 청소 중이었지만 문 앞 대기 안내가 붙어있어 괜히 문을 열었다 닫는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사소한 민망함을 없애주더군요. 게이트 통과는 바코드 한 번, 시선 한 번. 좋은 여행 되세요. 같은 인사말인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말 뒤에 붙은 수십 개의 작은 준비가 떠올라서였죠.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매며 제 하루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여기에서 빠름은 서두름이 아니라 준비다. 멈추면 왜 멈췄는지 보이게 하고 불안은 정보로 먼저 덜어주고 예외는 동선으로 받아내는 것. 그 결과가 대부분 빠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밀려드는 트래픽 속에서도 활주로의 움직임이 미끄럽게 연결되는 걸 보며 저는 제 일터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자주 장비와 예산을 탓하지만 오늘 본 차이는 순서와 태도에서 시작했어요. 표지판의 위치, 줄의 각도, 목소리의 높낮이, 동행의 타이밍. 거창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를 바꿉니다. 문이 닫히고 기체가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창밖 불빛이 길게 늘어졌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공항은 시간을 환불한다. 방금도 제게 몇 분이 돌아왔고 그 몇 분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12시간이 공항을 넘어 도시로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제가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솔직히요, 지금은 꽤 확신이 생겼습니다. 게이트 문이 닫히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사진을 몇 장 올렸을 뿐인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저게 공항이야? 운영을 저렇게 하면 승객이 덜 지치지. 동료 매니저들이 단체 대화방으로 저를 끌어왔고 질문이 이어졌죠. 항상 그런가? 저는 단정 대신 사실만 말했어요. 대부분 그렇고 시간대 조건은 분명히 안내된다고요. 과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충분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고개를 들 때 제 머릿속엔 바꿀 수 있는 것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표지판 위치 한 칸, 줄 각도 15도, 안내 문장 길이, 보조라인 개방 타이밍, 안내에서 동행으로 넘어가는 기준, 거창한 설비보다 순서와 태도가 먼저였어요. 그게 바뀌면 장비는 뒤따라 의미를 가지더군요. 도착 후 며칠, 제 전화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공항업계 포럼에서 발표 제안이 들어왔고 한 미국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실명을 크게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누굴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덜 지치자는 제안이니까요. 방송에서도 저는 한 가지만 반복했어요. 빠름이 목표가 아니라 대부분 빠름이 목표입니다. 그건 서두름이 아니라 준비가 만듭니다. 회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30페이지로 시작해 50페이지가 됐어요. 첫 장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실행 계획은 세 줄부터였죠. 표지판 리셋, 위치 재배치, 아이콘 대비 강화, 대기 관리, 보조 라인 상시 준비, 혼잡시 즉시 재방, 취약 승객 SOP, 안내는 동행 전환 기준 명문화. 동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좋다, 당장 하자와 현실은 달라 사이. 이해합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한 구역에서 표지판 위치를 옮기자 물어보는 손이 줄었고 대기 라인 각도를 바꾸니 짜증 섞인 시선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창밖 소음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문득 오늘의 첫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공항. 그 말이 이제는 제 일이 아닌 우리 도시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저는 현장에 첫 표지판을 다시 붙일 겁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그 표지판이 누군가의 하루를 3분 환불해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겐 그게 충분히 큰 일이잖아요.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 공항으로 가보려요? 제 이야기를 가장 오래 들어준 사람이었죠.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조금 걱정했습니다. 기억은 때로 과장되거든요. 하지만 다시 도착한 순간 첫 장면이 조용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말끔했고 수면구역과 샤워실은 안내에 맞춰 차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만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공항에서 멈추지 않고 환승 투어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신청 창구는 군더더기 없이 간단했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도 길지 않았어요. 버스 탑승장은 흐름이 교차하지 않게 배치돼 있었고 가이드는 웃으며 아주 짧게 중요한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보안과 시간, 복귀 지점. 덕분에 버스가 움직이자마자 사람들의 어깨가 한 번에 내려가더군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저는 공항에서 본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신호의 간격과 안내 표지, 환승 안내의 문장 길이, 보행 동선에 끊김이 적다는 점. 대단한 장치가 아니라 작은 약속들이 공간마다 붙어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가이드는 동선을 막지 않도록 한 발 옆으로 서서 각도만 살짝 잡아줬습니다. 도움은 빠르고 흔적은 거의 남지 않게요. 저는 그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였어요. 대기표를 받으면 예상 시간이 휴대전화로 들어오고 자리가 나면 직원이 큰 소리 없이 안내했죠. 메뉴판의 설명은 길지 않았고 알러르기 정보는 아이콘으로 간결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일정하니 대화가 끊기지 않았고 계산은 테이블에서 바로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린 것 같은데 안 기다린 느낌이라고 말하더군요. 딱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과 한강에 잠깐 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고 길은 넓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살짝씩 비켜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전은 요란하지 않았고 예의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리듬이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같은 박자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준비가 만든 대부분의 빠름,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하루. 그 조합이 사람의 표정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는 2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공항에 도착하자 아내가 웃으며 묻더군요. 당신이 왜 바꾸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요. 표지판 한 칸, 줄의 각도, 안내의 첫 문장, 그리고 동행의 타이밍. 거창한 선언보다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바꾼다는 걸 오늘도 배웠으니까요. 탑승 수속을 마치며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의 빛이 길게 이어지고 기체가 차례대로 움직였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대가 무엇인지, 준비가 왜 강한지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회의실 문을 두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공항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환불됐다고요. 덕분에 하루가 덜 지쳤다고요. 뉴욕에 돌아와 첫 회의에서 저는 화려한 사진보다 짧은 문장 하나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승객을 처리해왔고 그곳은 승객을 환대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질문이 쏟아졌죠. 결국 돈 문제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아니라 순서와 태도의 문제라고요. 표지판을 한 칸 옮기고 줄 각도를 15도 틀고 보조 라인을 일찍 여는 일은 거창하지 않지만 피로를 바로 줄여주는 변화라고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린 현실이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곳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안내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죄송합니다보다 이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를 먼저 말하는 대본의 순서부터요. 취약 승객은 안내에서 동행으로 넘기는 기준을 한 줄로 쓰자고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타이밍에 같은 선택을 하도록요. 작게 시작하니 반응이 빨랐어요. 표지판 위치만 바꿨는데 손 들고 묻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줄의 각도를 바꾸자 한숨소리가 줄었습니다. 야간 교대에선 목소리를 반톤 낮추는 규칙을 붙였더니 안내가 명령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거창하진 않지만 대부분 빠름을 만드는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의 시간을 환불해줬나요? 누군가는 분실물 창고에서 예상 대기 시간을 먼저 알려드려 발걸음을 아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휠체어 승객을 보조 게이트로 한 박자 빨리 모셨다고 했습니다. 듣다 보니 웃음이 났어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날 밤 창밖 불빛을 보며 인천에서 배운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공항. 그 문장을 우리 도시의 말로 옮기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은 셔틀 표지판과 보조야인 개방 타이밍을 더 당겨볼 생각입니다. 작은 수정들이 모이면 언젠가 우리 공항에서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오늘 몇 분이 환불됐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공항이 도시를 바꿉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은 단순합니다. 공항에서 배운 방식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표지판 한 칸, 줄 각도 15도, 목소리 반톤, 안내에서 동행으로 한 걸음. 이 작은 것들이 시간을 환불하고 환불된 시간이 사람의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걸 12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빠름이 목표가 아니라 대부분 빠름이 목표다. 그리고 그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준비가 만든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준비, 정보를 먼저 주고 예외를 옆으로 빼고 불안을 함께 들고 걷는 동행이 모이면 시스템은 과장 없이 매끈해집니다. 장비와 예산이 필요 없는 변화부터 시작하면 내일 아침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일입니다. 공항에서, 역에서, 병원에서, 관공서 창구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동선을 한 칸씩 만들면 도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서 3분을 환불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큰 변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동료에게, 가족에게, 같은 현장을 지키는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방식을 알수록 더 많은 시간이 환불될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변화의 과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기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